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도진 등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은 분들은 당사자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에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의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소추의원 이춘숙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님, 네, 김관영 의원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황정근 변호사님, 임종욱 변호사님, 최지혜 변호사님, 이명웅 변호사님, 신미용 변호사님,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김현수 변호사님, 김훈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김현권 변호사님, 탁경국 변호사님, 전종민 변호사님, 네. 피청구인 측 내린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님, 손변규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서성건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황성욱 변호사님, 이상용 변호사님, 정장현 변호사님, 송재원 변호사님, 최근서 변호사님, 위재민 변호사님, 네. 네, 출석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에 상방 당사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로 채택된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증인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현재는 구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네. 가끔 오카리나나 통기타, 색소폰 네, 같은 강의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모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그런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그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성민.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30분 이내. 30분 이내로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경북대 전자학과를 졸업하고 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15년간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은 삼성전자 제6중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죠. 네, 맞습니다. 삼성 퇴직 후 미국 회사 페어차일드에서 4년간 근무하고 KEC에서 4년간 전무로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 사업을 좀 하다가 쉬고 있었죠. 네, 예. 그러다가 2000년 1월경 더블K 대표이사를 취임하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특별한 직사생활을 하지 않다가 2016년 1월경
블루케이 대표자로 지명이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 2015년 12월경 부천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순호 장로로부터 스포츠 관련 회사 이력서 한번 내보는 게 어떻냐 그런 제안을 받았죠. 새로 구직하는 새로운 자리가 있는데 예. 거기 이력서를 내보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은 좀 했습니다. 예, 그 부천의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장순호 네, 장로. 맞습니다. 지금도 같이 다니고 지금은 있어요. 저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3일 논현동 테스타로사에서 장순호 장로와 함께 최소한을 만나게 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날 면접을 장순호는 봤습니다. 증인에게 최준 씨를 당시 장순호는 최준 씨에게 증인에게 최준 씨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약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면접 끝난 다음에 아니 그때 물은 게 아니고 저 나중에 증거 서류 법인 제 개인 인감 증명서, 개인 통장, 그다음 인감 도장 등등 그런 걸 달라고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으로 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니까 장순호 장로가 그 예전에 강남에서 그 유치원을 크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계나 재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네. 나중에 등기할 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등기 전에 서류 제출할 때 서류 제출할 때. 장순호는 최준 씨에 대해서 어떤 호칭으로 불렀나요?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증인은 최준 씨과 장순호가 30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최준 씨가 장순호가 잠깐만요. 예.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여행사를 하면서 네. 저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하는 그러면서 저 알게 된 사이라고 저 장순호 장로가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게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30년이라고는 기간은 이야기를 안 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최준 씨가 장순호의 관계에서 더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그 장순호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 그리고 후에는 더운투의 설립에 관여하는 등 계속해서 최준 씨과 관계를 지속한 사실에 대해서 압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을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장순호 그 당시엔 재무이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재무이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최 회장이 보낸 그 여비서 엄슬기 씨한테 제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플레이그라운드도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더운투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도 알고 그거는 들었어요. 모릅니다. 그럼 모르세요? 그럼 언제까지 장순호 씨하고 연락을 한 겁니까? 제가 퇴사하고 그러니까 3월 15일 전후까지만 연락을 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전혀 연락 안 했어요? 예, 연락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는 얼굴은 가끔씩 봤습니다. 예, 교회에서. 최준 씨는 증인에게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신설하라고 하는데 대표 회사를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최준 씨이 증인에게 네, 스포츠 마케팅 예, 회사 저 대표 회사를 예, 맡아달라. 최 회장이요. 예. 그래서 증인이 스포츠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럼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고 회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답변한 이유는 최 회장께서 제가 스포츠 분야를 잘 모르니까 우려를 하니까 스포츠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보고 뭐 바로 그때 저보고는 일반 회사 경영도 하고 있으니 일반 경영 회사 하듯이 운영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뭐 박관영이나 노승일, 고용태 등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칠레 사망 물어보겠습니다. 그 스포츠 분야에 문의하는 증인을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대표로 영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포츠 분야에 이제 문의하는데 증인이 그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대표로 영입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금방 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스포츠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포츠 분야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저는 일반 회사 경영을 하듯이 하면 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증인이 장순호 씨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 같은 교회도 아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증인이 대표로 영입이 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최순실이 처음부터 증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대표로 앉힌 것으로 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때까지 증인을 면접본 회장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면접 볼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회사 이름도 모르고 네, 회사 이름도 알 수가 없었고요. 아직 회사가 설립도 되기 전이었죠. 예, 설립되기 전에 면접을 봤습니다. 회장의 이름은 언제 알게 된 것입니까? 그 회사 설립된 이후에 아마 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순. 그 최근 증인은 그 최근 방송을 보고 나서야 최소원 회장이 최순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이죠? 처음 면접 볼 때는 그냥 최 회장으로만 불렀었고 1월 중순경 이후에 한 20일 전후 같은데 그때 최서원 이름이 최서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서원으로 저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최소원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그랬었는데 방송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길래 좀 의아했고 나중에 전체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원과 대통령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을 보고야 알았다는 것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 근무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까? 업체에 제출하는 업무 제안서라든지 연구과제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최 회장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서 최 회장이 최종적으로 컨펌하면은 3부를 프린트합니다. 그 프린트된 표지에 제 개인 명함을 끼워서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어디론가 가져가서 그 이후에 청와대 교문수석 그다음에 경제수석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 이상의 그 위에 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2월 중순경에 2월 초순경일 겁니다.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 수첩을 가져와서 최 회장께서 가져와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최서원 회장이. 그러니까 증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문체부 차관 이런 정부 인사가 연락이 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런 걸 추측했다는 얘기죠. 무슨 그런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대통령입니다. 그 피청구인하고 관련이 됐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거나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거죠? 예, 좀 차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고용태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1월 14일 테스토로사 부분 커피숍에서 최서원과 함께 본 것입니까? 테스토로사에서 고영태를 만난 건 아니고 제가 테스토로사에서 최서원 회장을 만나서 예. 최 회장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고영태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거기겠죠. 강남대로 지금 있는 WK 사무실 근처에 있는 커피숍 거기서 고영태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 사람이 이름이 고영태다. 그리고 WK의 등재 이사고 그 체육에 대해서 잘 아니까 같이 달 상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날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스페인을 잘 아니까 협력을 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잘 이끌어 보라. 8-2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보기에 고용태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거나 회사를 잘 운영할 것 같아 보였습니까? 시점을 어느 시점 그 시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 일단 시점에서 만났을 때 시점도 그렇고 만났던 시점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잘할 거냐 안 할 건지는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 몰랐은 거고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한 1월 말경에 그 사람은 저 펜싱 선수 국가대표 선수였다는 거, 그다음 금메달리스트였다는 거, 그다음 펜싱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거, 그 정도를 인지를 하게 대해서 됐습니다. 잘 아는 정도. 만나는 시점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그날 2010년 1월 14일이요. 고영태와 함께 고영태가 이미 보아둔 곳으로 가서 보증금 4천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고영태가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였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보증금 5천만 원, 4천만 원, 예, 잘못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가져와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 돈이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누구 돈인지. 증인이 대표를 맡기로 결정한 후 장순호가 급여 통장 외에 도장과 비밀번호까지 요구해서 좀 미심쩍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증인이? 네, 일반적으로 그 통장을 달라고는 하지만은 통장의 비밀번호, 통장에 찍은 도장까지 다 달라고 한다는 것은 범죄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순호 장로한테 좀 계림직하다. 그래서 가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야기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장순호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최 회장이 강남에 유치원을 운영해서 돈도 많고 정재에게 인맥도 많다. 그래서 아마 돈 문제에서 문제 없을 거고 이거 범죄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아마 본인이 추정하건데 새로 법인을 만드니까 그거 관련되는 돈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는 뉘앙스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법인 주금 납입 통장에 법인 주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려는가 보다 하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증인이 대표니까 네. 주금 납입 통장용으로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2010년 1월 15일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법인 통장 개설을 하였죠. 네, 맞습니다. 그 WK 자본금은 1억인가요? 네, 1억 맞습니다. 자본금. 예. 자본금은 법인 설립할 때 예. 제 개인 통장에 들어있던 5천만 원 하고 그날 바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고영태가 현금으로 5천만 원 추가로 가져온 것을 법인 통장에 집어넣어서 자본금은 토탈 1억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금 1억은 전부 최윤실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가요?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법인 설립을 전후로 해서 그 주식 포기각서를 최 회장께서 전화로 요구를 했었고 제가 그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 장순호 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주식 포기각서에 대해서 제가 서명하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돈이 최소원 회장한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최서원이 직접 증인한테 주식 포기각서를 써라 이렇게 요구를 네, 한 그렇게 겁니까?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WK 사무실은 주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5층은 맞습니다. 그 빌딩 이름 맞습니다. K스포츠의 사무실은 K스포츠 재단이요. 그 사무실은 WK 사무실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까? 제가 택시로 가서 한 5분에서 7분 내니까 한 4km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km 정도요. 자, 그럼 WK 지분 구조는 증인이 40%, 그리고 이사인 고영태가 30%, 또 등기부상 감사인 구복윤이 30%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등기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최윤실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가진 40%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네. 그 최순실 회장의 실질적인 소유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고영태나 구본균 감사가 저처럼 주식 포기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세요? 그 다음 항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12항 물어보겠습니다. WK 직원은 대표이사인 증인, 이사인 고영태,
감사인 구보균, 또 회계여직원인 전지영입니까? 회계 누구요? 전지영. 예, 감사 구본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은 저 고영태 상무, 그다음에 저 경리 회계 담당한 저 전지영 그렇게 3명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유K에 실제로 더블K 직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출근하는 사람은 증인하고 고영태하고 전지영 이렇게 셋이라는. 예, 법인 통장에서 매월 급여가 나간 사람이 그 3명입니다. 예. 그럼 급여가 얼마나 되죠? 네? 급여가 얼마입니까? 제 급여는 최초 처음 면접 볼 때 최 회장께서 50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 2월 달에 급여를 처음 지불할 때 저 고영태 상무를 500을 주고 그러더니 그게 같이 대표인데 500씩 하면 안 되니까 저보고 650으로 하라고 해서 저 650으로 올려서 받았고 고영태가 500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경리 회계는 200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으로 책정했는데 최윤실이 650으로 하자고 이렇게 네. 했다는 거죠. 네. 어제 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메뉴에 그 750 조성민 이름으로 되는 거 이거 자본금 어느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요. 네. 예. 그 조성민 이름이 5번 나오는데요. 메뉴에 그 750 1월 15일자 그거는 그게 예. 증자 5천만 원을 하면서 지분율 40%를 맞추기 위해서 예. 750을 넣은 거, 저 주금 납입으로 넣은 거. 그걸 받아서 네네. 통장으로 받아서 이제 납입을 했단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5천만 원은 제 개인 저 주금 납입 통장에서 법인 통장 넘겼고 여기서 조성민 이름으로 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증자 요 1250, 753천이 이게 증자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전체. 네, 그리고 그 밑에 조성민 750이 있거든요. 그게 입금된 게 저 법인 통장 입금시킨 게 저 지분 40%를 맞추기 위한 저 증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천만 원으로 설립을 했다가 네. 5천만 원 증자를 하면서 증인의 지분 40%에 맞게 750을 네, 받아서 입금을 시켰는데 그 돈이 그날 바로 고영태가 가져왔던 5만 원권으로 바로 현장에서 지불한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조성민 이름으로 지금 통장 나온 것은 지금 4번인데 이게 1월 달 2월 제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월 25일 날 223만 8,7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1월 15일 날 1월 15일부터 1월 입사를 했고. 31일까지 근무한 금액에 대한 저 세금 1월 15일부터 1월 달 네네. 31일까지고 네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김명자라고 되는데 저 김명자는 누군지 아세요? 410만 8,804원 입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금된 저 계좌로 김명자 계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출 계획서에 이게 아마 거래 명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집기류 비품들 구매한 것에 대한 저 청구서가 와서 죄송합니다. 지불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명자 혹시 증인의 부인 아닙니까? 네? 증인의 부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3월 9일 날은 562만 8,050원이 출금이 됐네. 저 계좌로 입금이 됐네요. 3월 9일 날 거는 그러니까 저 급여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8일까지에 대한 급여 분을 3월 9일 날 지불. 그럼 650은 세전이고 원천 징수하고 나서 남은 네, 금액이 맞습니다. 증인 네. 계좌로 입금된다는 얘기죠. 네네.
자, 증인이 3월 15일까지 근무했다고 했는데 4월 8일 날 증인 계좌에 228만 250원이 입금이 됐는데요. 예, 그것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월 급여분에 15일까지. 대해서 정산이 돼서 4월 달에 제가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저 정리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럼 4월 27일 날 145만 7,850원은 그건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날 받았는데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그 세금 부분이 돌려받은 겁니다. 세금 환급을 받은 거라고요? 네,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후 금액으로 하면 증인이 560만 원 정도 되고 223만 8,700원이 두 번 입금된 거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이 3월 변호사님, 1일부터 지금 증인이 답변하신 부분을 계속 네. 확인하고 계신데요. 조금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월급 부분도 지금 이 한 항목이 사실 월급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걸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좀 효율적으로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필요로 하시다면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가져왔으니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증인의 급여는 그렇게 됐고 고용태 급여 500만 원도 제대로 지급이 됐나요? 네, 500만 원만 가져왔습니까? 고용태는? 네, 고용태는 저 세전으로 500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종 500이요. 전정의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전지영은 200이라고 했습니다. 200. 전지영은요. 네. 12-3항으로 보겠습니다. 최순실은 급여를 받지 않고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지급하지 네, 않았고 급여도 안 가져 지급이 안 됐습니다.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한 겁니까? 네,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습니다. 사무실에 한 달 고정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었죠? 들었다고 얘기했죠? 네, 대략 그렇게 들읍니다. 이거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 달 고정비 2천만 원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급여 대략 1,300만 원. 그다음 사무실 이 보증금 400만 원. 그다음 기타 교통비, 식사비, 그다음 비품 구입비, 소모품비 등등 합쳐서 글쎄, 그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는 2천만 원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주로 법인카드 사용한 거는 뭐 식사비를 사용했고 비품 구입할 때 그럴 때 사용한 겁니다.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하고 월세도 법인카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질문한 게 좀.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급여는 나갑니까? 급여 통장으로 지불이 되다가 아까 명세서 증인이 나와 얘기를 있었습니다. 불문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더블루케이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는데 추가로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까? 추가로 채용한 직원. 추가로 채용된 증인은 없습니다. 직원 없습니다. 공고는 냈었는데 추가로 채용된 직원은 없다는 얘기죠. 예, 인터넷에 잡코리아에 공고를 네. 내었었는데 네. 그 공고 내었다고 저 최회장한테 보고하니까 직원 채용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내리라고 해서 이틀 만에 내렸습니다. 건물 관리는 노광일 아시죠? 이름은 모릅니다. 네, 관리는 아시죠? 네, 관리는 노광일의 있었습니다. 진술에 의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남자 직원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직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없었어요. WK는 2016년 2월 23일 최철 변호사 자문계약 체결했죠. 16년 며칠요? 2월 23일. 예, 2월 23일 경 맞습니다. 최철 변호사는 얼마나 자주 사무실에 왔었나요? 자문 변호사로 계약했을 때는 필요할 때만 왔습니다. 필요할 때요. 그러니까 2월 23일 자문 계약하고 제가 퇴사한 3월 15일까지는 계약서 검토라든지 이런 건 그다음 회의가 있을 때만 왔었고 실제 온 거는 한 두세 번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지금 최철 변호사와 최순실의 관계를 압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모릅니다. 변호사가
최 회장께서 최철 변호사 전화번호와 이거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이사의 관계는 증인은 아직 못한다는 그 거죠. 이상의 관계는 모릅니다. K스포츠 사무총장인 정현식의 증언에 의하면 노승일과 박헌영은 K스포츠 재단 소속이지만 주로 블루K에서 일을 하였으나 급여는 월 300만 원 정도로 K스포츠에서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급여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실제 두 사람이 주로 저희 WK 사무실에 와서 최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네, 월급은 K스포츠 재단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 월급은 거기서 나가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그 K스포츠 사무총장 전식 증언에 의하면 그 노승일 박헌영에게 왜 K스포츠에서 월급 받고는 더 블루K에서 일을 해주느냐고 제지를 했더니 노승일 박헌영이 회장님 지시라고 했다는데 증인이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지시로 오라 그랬고 네. 이 언젠가지 시점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최 회장께서 아침에 한 10시경에 저한테 전화 와서 노승일하고 박헌영이 빨리 사무실로 급하니까 오라 그래라는 전화를 제가 받고 두 사람을 오라고 한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승일 부장은 그 노관 건물 관리인 지수에 의하면 가끔 내세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주 왔어요, 노승일 씨는? 회의 있을 때마다 온 겁니까? 아니면 거의 매일 온 겁니까?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네, 박헌영 박헌영이랑 매일 오고 노승일은, 네. 노승일도 거의 매일 온 거, 네, 거의 네. 매일 왔다. 그 횟수로 보면은 노승일보다는 박헌영이 더 많이 왔고 노승일은 네. 좀 적게 왔습니다. 그럼 노승일과 박헌영을 증인은 언제 처음 본 겁니까? 그 GKL의 선수단 제안서 그 작성을 하라고 최 회장께서 소집을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직계 제안서 작성 네네. 하라고 할 때 처음 봤다고요? 그게 며칠이죠? 그 시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월 15일 전후일 겁니다. 그 제안서 작성한 날이 16일 날, 15일 날 밤새워서 했으니까 아마 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출근하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직계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네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승일 박헌영을 처음 봤고요. 네. 그 노승일과 박헌영이 더블로케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한 것은 최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고용태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고영태도 최 회장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고영태는 펜싱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그 내 펜싱에 대한 내용을 박헌영한테 알려주는 그런 식의 지시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노승일과 박헌영은 더블로케에서 전혀 지급받은 건 없습니까? 지급받은 건 없고 다만 저희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식사비는 WK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식사비요. 식사비용도. 그 최순실은 얼마나 자주 사무실에 나왔습니까? 다른 해외 출장을 간 걸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다만 오전보다는 오후에 주로 나와서 야간까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최순실에 별도의 방이나 특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별도의 완전히 차단되어진 유리문으로 차단되어진 별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노광일 씨가 그 사무실 구조 그린 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디가 최순실의 방이죠? 이 회의실이라고 적어놓은 데가 실제 회의실이 아니고 예. 최순실 회장 방이고 회의실 안에서 이 부분이 지금 이 표시되나요? 그 제일 위에 저기 그림의 제일 위에 부분 회의실 안에 제일 위에 부분에 최순실 회장 책상이 있었고 그 밑에 부분에는 회의 탁자가 있었습니다. 회실 윗부분 윗부분이 최순실 방이고 아랫부분이 탁자가 이 있었다. 전체가 최순실 회의 방이고 네. 이 회의실이라고 적혀놓은 이 최순실 방 안에 네. 방 안에서 제일 위에 부분이 최순실이 사용하는 최 회장이 사용했던 책상과 집기들이 있었고 그 밑에 부분이 최순실이 사용을 했던 최 회장이 사용했던 회의 탁자가 있었습니다. 최순실 회장 방은 유리로 이렇게 차단이 돼 있었다는 네네. 건가요? 그
여기 보면 오른쪽에 최철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편 쪽에 네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증인이 퇴사하고 최철이 대표일 때 네, 그런 것 얘기인가요? 같습니다. 네. 요 자리가 증인 자리였나요? 최철 네, 대표. 그 밑에 빈 공간으로 표시된 부분에 제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박건영 과장 자리도 딱 있었네요. 그럼 노승일 부장은 오면은 어디에 앉았습니까? 노승일 부장은 저 박근영 과장하고 사이에 저기 남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앉았습니다. 아, 그때는 남정이 없었고 여기 네네, 앉았었단 말이죠. 그 정현 씨 K스포츠 사무총장이요, 전 사무총장. 정현 씨가 증언하면 K스포츠 재단 사무실 가까운 곳에 최윤실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회의 참석하라고 해서 저 정인식 사무총장하고 같이 회의 딱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는 K스포츠 재단하고 걸어서 뭐 한 1, 2분, 한 2,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WK 사무실하고는 저 WK 사무실하고는 뭐 택시로 한 5, 6분 정도 걸리겠죠.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동아일보 기자가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최 회장이 전화 받을 때는 항상 별도의 회장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놓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서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죠. 동아일보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네,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났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통령인 것 같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내용인지 모른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통령의 전화인 것 같은 그런 걸 아예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질문의 의도를 제가 파악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동아일보 기자가 네, 최순실- 동아일보 그 부분은 내용은 아까 압니다. 답변을 했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 예, 그 질문 취지가 조금 불분명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16-4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최순실이 증인에게 대통령 피청구인과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말한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저 수첩을 가져와서 저하고 그 박원영이나 고영태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수첩이라는 건 어떤 수첩을? 업무 수첩 저번에 저 안종범 저 경제수석이 사용했다는 그 수첩과 동일한 겁니다. 네. 동일한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수첩을 가져서 나눠줬다는 거죠? 네네. 예. 당시 고영태 집은 어디였습니까? 고영태 집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최순실의 집은 어디였어요? 그것도 기고하는 몰라- 것도. 그것도 그건 알 몰라요.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2016년 1월 18일 K스포츠 재단 협반식에 참석했죠. 네,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참석하게 된 것인가요? 그거는 저 최선 회장이 저 K스포츠 재단하고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참석을 했고 그날 참석을 해서 제가 음악 관련되는 동의 파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음악을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압니까? 지금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알았다는. 그 당시 언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은 알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알았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에 정관 본 적이 있습니까? K스포츠 재단의 정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뭐 최순실이 협조를 하라고 K스포츠 재단하고 했으니까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목적 보면 정관에는 그 K스포츠 재단 설립 취지가 그 체육이란 매개를 통해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마련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네. 제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으로 접근을 네. 해서 네. 정관회에서 한번 읽어본다는 거지 K스포츠 재단에서는 네,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기본적인 취지 모릅니다. 정도는 아니야 이 말. 네? 뭐 기본적인 취지 정도 알고 계시냐 말씀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네. 목적하고 읽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K스포츠 재단이 재단님. 정 제바장님, 그 지금 피청구인 쪽에 지금 질문이 네. WK 대표이사한테 지금 그러니까 K스포츠 이분은 재단 K스포츠 정관을 재단은 묻고- 정관은 받지만 내용은 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략 일반적으로 정관 받으면은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만 아시고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그건 모르십니까? 모르죠. 네, 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바장님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약속한 시간이 30분이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고 조금 있습니다. 지금 신문 내용이 너무 네. 지엽적인 것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을 해서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부분에서 많이 상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각 기업들이 설립자가 되어 있는 건 아세요? 네, 각 기업들을 저 예, 자금을 모아서 설립했다는 거는 저 정의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6항 물었습니다. 주인은 검찰에서 그 최순실로부터 정부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민간재단에서 하고 민간재단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리 사업은 민간기업이 해주는 구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난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저 최 회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민간재단은 K스포츠 재단이고 민간기업은 WK를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검찰에서 최순실의 위와 같은 말을 증인이 진술한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자, 말씀해 주실래요? 증인이 아까 금방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럼 K스포츠 재단 및 WK 설립 취재는 동감했기 때문에 증인이 WK 입사했다는 것인가요? 질문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 WK와 K스포츠 재단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예. WK 입사하게 된 거에 대한 배경은 이미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간단히 이거 더 K스포츠 재단과 관계해서 최순실이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네. 증인이 아까 그 질문에서 민간재단에서 정부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민간재단에서 하고 민간재단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립사업은 민간기업이 해주는 구조로 한다 이렇게 최순실 씨가 최소원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최 회장께서 물특혜 대신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실까요? 그 배경은 따로 없었고 그뭐 K스포츠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은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K스포츠 재단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자회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WK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좀 문화와 체육을 합쳐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 덩치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문화는 미르 재단으로 떼고 그 체육은 K스포츠 재단으로 떼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르 쪽에도 저 WK와 마찬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저 회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네. 그 K스포츠 부장 강사민 진술에 의하면 그 증인이 K스포츠 재단 설립 초기에 자주 왔었고 K스포츠 재단 사무실 3층에 책상도 있었다. K스포츠 재단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K스포츠 재단 설립 초기에 자주 왔었고 사무실에 책상도 있었다 증인에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갔었던 것인가요? K스포츠 재단과 저희 WK가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야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놔야 그 업무가 나중에 원활히 돌아갈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강사민의 진술에 의하면 최순실은 K스포츠 사무실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나요? 뭐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최순실은 K스포츠 재단 사무실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인이 맞습니까? 아는 내용을 물어보시죠. 증인이 강사민 씨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이 증인이 증인에게 K스포츠 재단에도 자주 갔다고 하니까 최순실이 네. K스포츠 재단 사무실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거를 물어보셔야지 예, 예. K스포츠 재단에 최순실 씨가 나왔는 것을 증인이 예, 경험한 K스포츠 것을 재단에는- 질문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에 제가 자주 갔던 거는 저 현반식했던 1월 18일부터 그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아,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사무실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럼 WK는 2010년 1월 10일경 설립됐고 K스포츠 재단은 1월 13일 날 설립됐죠. K스포츠 재단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저 날짜는 제가 예,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회사 설립 며칠 후 K스포츠 재단 2층 사무총장실에서 정의식 사무총장과 김필승 이사를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최순실 지시로 간 것입니까? 네네. 고용 때도 같이 갔었나요? 고행태는 K스포츠 재단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서 증인은 고객에 대한 어프로치 필요성 차원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WK에 대한 간단한 회사 소개만 하고 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네. 그 증인은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과 업무를 맺으라고 지시해서 재단 사무실을 몇 번 찾아가 정식을 만났다는 것이죠. 네, 그 이후로 예. K스포츠 재단하고 저 업무 협약을 맺으라는 지시를 받고 예. 몇 번 찾아간 적은 있습니다. 증인이 회사를 나오기 직전 2010년 3월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네네. 그럼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상호협력하며 향후 K스포츠를 통하여 WK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일정 퍼센트를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고 약 20% 내지 30%였던 걸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 정현식은 퍼센트란의 숫자는 공란으로 했다고 하는데 공란입니까? 20, 30% 썼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정현식과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네, 저 정현식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사의 경우 업무 협약서는 양사의 권리 의무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최소한 수장은 되어야 하는데 한 장으로 간단히 작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최 회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역할과 목적 이런 걸 다 기록을 한 문서를 최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네. 그런 내용으로 저 업무 협약서를 만들겠다고 최 회장한테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최 회장께서 본인이 직접 대략적인 내용을 한 장에 그러니까 1, 2, 3번 정도를 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두부 작성해서 한 번씩 보관한 형태로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업무 협약서는 왜 존재하지 않죠 지금? 그거는 제가 퇴사하면서 업무 인수인계서에 리스트에 포함시켜 놨지만은 네. 제 책상 왼쪽 서랍에 그 모든 증거 서류들 두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증거 왜 존재하지 않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모릅니다. 예. 그 실제로 업무 협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WK에서 K스포츠 재단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한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증인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만난 적 있죠? 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네, 만난 적 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 건가요? 예,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최순실로부터 미리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김상률 수석한테 전화 올 때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 회장께서 독일 출장을 갔기 때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최순실에 보고하니 박헌영과 같이 나가라고 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김상률 수석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최 회장한테 문자로 문자인지 이메일인지로 저 김상률 수석이 만난다고 한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혼자 나가지 말고 저 박한영이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은 김상률 수석이 문학의 항태자라는 차은택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차은택이라는 이름은 그때 들어봤어요. 몰랐습니다. 김상률 수석 여성 비서관 증인 박헌영 이렇게 네이저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네. 김상률 수석은 어떻게 증인과 WK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던가요? 김 수석이 이야기한 거는 그 새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벤처 기업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찾아서 연락을 했다,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만 이야기했었고 누구로부터 제가 들었다 이런 어떻게 얘기는 저 없었고. 연락처를 알았냐라고 예. 물었더니 그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어떤 제안요? 대화. 네. 대화는 네. 일반적인 대화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WK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할 거고 앞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느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저 김수석께서 먼저 그러면은 구정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좀 셋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구정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알고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김상일 수석이 다른 벤처들도 가끔씩 자기가 직접 알아보기도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벤처 기업으로 저 유망한 기업이 있으니까 아마 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연락을 했다 이랬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은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최소원 회장한테 그 사업 소개서, 더 블루케이의 회사 소개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세부를 만들고 표지에 제 명함을 끼워서 드렸는데 그것이 어디론가 가져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연락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보고서 연락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했단 말이죠. 김상일 수석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소원 회장의 저 정책의 인맥이 아마 이분까지 이분 정도 알고 있으니까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최순실이 사무실에 오른 날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거의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 지시하고 저 지시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최순실이 오른 날은 노승일과 박건영도 참석했습니까? 거의 참석했습니다. 매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최순실이 오지 않는 날은 WK 자체를 하였고요. 최 회장이 오지 않은 날에는 거의 올 이유가 없었죠. 아니 그 WK 자체를 자체 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체 회의할 안건도 없고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업무를 바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도 회의가 필요 증인 없습니다. 검찰에서 자체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물어봐. 그게 바로 자체 회의가 되는 거죠. 야간에도 회의가 자주 열렸습니까? 예, 주로 최 회장이 있을 때 회의는 주로 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야간할 때 증인도 참석했어요? 제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회의 내용은 그 업무 제안서 작성한 내용들, 그다음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거를 뭐 질책하고 추궁하는 거, 그다음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어라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지금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죠? 다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왜 모르시는지를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피청구인과 소추사유에 관련돼서 유리한 사실을 캐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모르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부동의하신 취지가 있으실 텐데 그럼 탄핵하는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상식적인 질문이나 아니면은 조서에 있는 걸 그대로 확인만 하시는데 조금 핵심을 좀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바로 좀 들어가 주세요. 예. 너무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 K스포츠 재단 업무하고 WK 관련 업무의 구별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구분이 별로 없었고 다만 구분해 주는 거는 최 회장께서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K스포츠 재단 업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 건은 WK 업무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구분을 지시했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주관을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표지에 정현식 사무총장 명함을 끼워서 가져갔습니다. 27-2항 생각하겠습니다. 27-3항 그 K스포츠 재단 관련 업무의 진행에 대해서 노승일이나 박근혜 증인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할 별도 이유는 없었고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거 문구가 정확한지 그 제대로 기록되는지 그 정도가만 제가 확인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보고라면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보고는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 회장한테 마지막 작성된 자료를 드리고 그 최 회장이 최종 컨펌을 하면은 그걸 완성본으로 프린트했습니다. 그럼 28항 검찰청 소대로 해서 28-1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최순실이 증인에게 시키는 일만 하기를 원했다고 준술했죠. 근데 거의 시키는 일만 때문에. 예. 근데 고용태는 최순실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까? 고용태가요. 많이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저 상사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저 이야기하는 정도 그런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는 아니고 증인보다 훨씬 유하게 대해줬고 그 의견도 증인의 의견보다 더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고영태가 단순히 업무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걸 보였습니까? 아니면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보였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영태는 네. 저 고영태와 최 회장도 마찬가지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사 부하 직원의 관계인데 회사를 경영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저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 마음에 가는 직원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최 회장이 지시하더라도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제 임의대로 생각을 좀 가미하고 참 어긋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좀 미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고 그 고영태는 네, 그나마 알았습니다. 좀 순종하는 예. 스타일이니까 좀 이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나 노승일도 최순실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나요? 거의 이건 제시를 못합니다. 고영태와 노승일이 한국 최대 9학번으로 대학교 다닐 때보다 잘 아는 사이고 박건영이 최대 97학번으로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증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고영태가 더블K 이름이 같은 독일 현지법원의 이사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 증인이 퇴사할 때 법인 계좌에 5,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네네. 자본금이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 거는 네. 2월 7일 화요일 날 법정에서 중앙지법에서 다 증인으로 증언을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럼 자금 운영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었다 이거죠. 퇴사할 때까지. 이거 없었어요. 예. GK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은 2010년 1월 21일경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받은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GK 사장이 전화할 때 받고 미팅 잡아서 일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처음 전화가 걸려온 건 언젠가요? 처음 전화가 걸려온 게 22일 날은 최 회장한테서 그 경제수석한테 전화 올 거니까 전화 받고 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고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1월 23일 날 안종범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까 그 GK 그 사업 제안서는 그때 2010년 1월 15일 날 바로 만들었었다고 했었죠. 15일에서 16일 날 최종본을 가져갔던 예. 그 박건영이 주로 만들었습니까? 네, 박한영이 주로 만들고 배드민턴 부분은 노승일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박한영이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GK 사장과 미팅을 약속을 하고 1월 26일 날 안종범 수석, 김종차관 또 K스포츠 사무총장 정현식 증인 이렇게 넷이 만났어요. 네, 1월 26일 날 김종차관, 안수석, 그다음에 정의사 사무총장 제가 만난 거는 GK를 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날 만난 거는 제가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차관 김종차관님하고 안수석하고 같이 회의가 있는데 같이 참석을 하자 이런 연락을 받고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이 증인과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김종차관을 소개시켜주는 분위기의 자리였습니까? 그 사무총장을 소개시켜줄 이유는 없고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다만 아마 김종차관을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과 김종차관의 관계는 어때 보였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행정부 관련되는 수장들이니까 서로는 업무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뉴슬리사 미팅 자리에서도 안종범 수석과 김종차관하고 같이 참석한 일이 있죠.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날 회의에 두 분이 오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석하셨다라는 표현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안종범 등으로부터 사장의 증인에게 연락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더블로케이와 뉴슬리사 사이 업무 협약이 체결됐고요. 예, 제너럴 어그리먼트라는 문구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GK라고 처음 미팅했는데 제안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죠. 1월 28일 날은 측에서. 처음 예. 미팅에서 그런 처음 진행할 때는 NDA를 먼저 제가 제안을 해서 예. Non Disclosure Agreement를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 업무 진행을 하자는 이야기를 취지를 했고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인지 저 업무 미팅 계속하면서 GKL 쪽에서는 우리 제안이 너무 저 금액도 크고 그다음 너무 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3차 미팅까지도 소득이 없어서 증인이 최순실한테 심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예. 제가 앞으로 저 예. GKL 어프로치하는 방식은 예. GKL이 우리 고객이고 저는 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 입장에서 계속 협상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GKL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좀 달라 어떻게 우리가 제안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그쪽에서 금액을 좀 줄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좀 안을 만들어서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 복귀한 다음에 최 회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냥 제안서 던져주고 오면은 저쪽에서 알아서 할 건데 왜 조 대표는 GKL 직원이냐 그쪽 사람이냐 그쪽 말을 받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의 뭐 질책과 꾸중 같은 거를 들었었습니다. 4, 5, 6차에서도 진전이 없어서 6차의 결론 후 김종찬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박헌영과 함께 김종찬을 만난 사실이 있죠. 네, 그게 2월 한 26일 정도인가 그런데 2월 25일인가. 당시 김종찬의 얘기 요지는 GKL의 명분을 조회하고 계약금을 축소해서 일단 장애인 선수단의 교육 계획을 체결하라는 것이었나요? 그런 GKL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실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제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대로 좀 진행을 좀 하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아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찬이 일의 진행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나요? 뭐 그런 뉘앙스 받았습니다. 2월 26일 날 7차 미팅에서 GKL 측과 휠체어 장애인 펜션 수단 먼저 창단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를 최순실에 보고하니까 어땠습니까? 최 회장한테 제가 먼저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 장애인 펜싱만 하면은 그 문제도 많고 그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뭐 때문에 하냐 하지 말라는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저한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방에서 나와서 고영태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다시 최 회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 스포츠단을 최 회장도 동의한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증인이 보고할 때는 질책을 했었는데 예, 고영태가 다시 보고를 하니까 그때는 그 부분은 답변을 지금 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고영태에게 얘기해서 고영태가 하니까 그렇게 하라 저 했다는 그리고 거니까. 이 변호사님 예. 자꾸 똑같은 말을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 저 조서를 부동의하셨고 피청구인에게 좀 불리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불리한 걸 확인하시죠?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인이 분명히 검찰에서 네네. 같은 내용을 증인이 보고할 때는 최순실이 질책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고영태가 얘기할 때는 그걸 순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그런 예, 예. 그 핵심 부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해하면 지금 부동의한 내용을 오히려 자꾸 불리하다고 해서 부동의하신 내용을 예. 여기서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께서 예. 오히려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하신다고 오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핵심에서 예, 아니 예, 핵심을 예. 물어보시면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아마 그 제안을 제가 보고했을 때는 최 회장이 거절했다가 고영태가 이야기했을 때는 받아들인 이유는 최 회장이 저는 좀 신뢰를 좀 안 했고 고영태는 그나마 업무적으로 좀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은택이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남녀관계 내용을 증언한 적이 있는데 증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뭐를 묻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남녀관계나 내용을 볼 만한 정황이나 그런 증언 같은 게 보이냐고요? 없었습니다. 고영태 등이 최순실 이용해서 뭔가 사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고영태나 저나 전부 다 최 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유의 일을 했습니다. 34항 생략하고 34-1항 물어보겠습니다.
GKL이 나중에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1인당 2천만 원, 총 6천만 원 지급했던 사실 건 퇴사 이후라 잘 모르시나요? 예, 그건 퇴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GKL 관련해서 요역장 진행 과정에서 증인은 안종범, 김종, 최순실, 고용태, 박근영 등으로부터 그 피청구인에 관여되었다는 말을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을 직접 듣거나 본 건 있는가요? 대통령에 관여되었다는 거. 다시 GKL 말씀해 관련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GKL 관련해서 요역제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람들 안종범, 김종, 최순실, 고용태, 박근영 등으로부터 피청구인이 관여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나 그런 정황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표지에 제 명함을 끼워서 가져가면은 어딘가 가져가면은 그게 나중에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종범 수석께서 제 명함을 제 연락처를 알았다는 것은 그 최 회장께서 직접 안종범 수석하고 컨택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준 것일 수 있는데 하여튼, 예, 며칠 전에 이틀 전 가져간 걸로 해서 그렇게 느꼈다는 이틀 거죠? 전에 예. 그 안종범 수석 수첩을 제가 증인 증언을 할 때 그날 봤습니다. 거기에 그 수첩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 그 관련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했습니다. 그 포스코 스포츠당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GKL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도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포스코 스포츠당 관련 창당 관련해서는 안종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역시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포스코와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관여되었던 얘기를 듣거나 관여되었던 구체적 정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2월 7일 법정 증언할 때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봤습니다. 포스코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퇴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의 퇴사 이유는 뭡니까?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퇴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되는 서적도 구입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월 18일, 19일부터 이후로 교문수석의 전화를 받고 만나고 그 지원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김종 차관으로부터 만나고 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생활해왔던 어떤 가치관으로 비춰봤을 때 그 합당하지 않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용을 당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형의 그 위주의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되기가 싫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1월 말에 했었고 결국 실행은 3월 15일 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근무를 하면서 최성원 회장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도 받고 또 대표로서의 그런 신뢰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40일 다시 이런 생각하고요. 정현식 사무총장에도 증인의 이런 고충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제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경에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그분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정현식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 증인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정현식 사무총장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본인도 그때 위경련도 자주 일어나고 설사도 자주 하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다른 지금 이 일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제가 나가고 나면 금방 퇴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날 같이 나눈 적은 있습니다. 42항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퇴사한 이후에 업무 인수를 하고 나서는 그 급여 관련 또 업무 인쇄와 관련해서 고용태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럼 퇴사 이후에는 회사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순호와 이 부분은 아까 예, 답변을 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환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증인, 그 근무할 때 고영태가 대표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최 회장이 고영태를 볼 때는 고상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 대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고 대표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궁금해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고영태가 예전에 저 회사도 같이 차려서 일을 했기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고 대표로 저 부른 적 있다.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 롯데 하남부지 관련해서 70억을 요구하러 갔을 때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3월 제가 퇴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그 전에 롯데와 관련해서 70억 받을 그때는 뭐 계획에 그런 대해서 이야기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가 어저께 왔는데 네네. 이거 관련해서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그 WK 그 구자가 예금거래조회가 왔습니다. 그 내용대로. 그 아까 그 이제 김명재 씨 말씀하셨는데 그 김명장 씨에 대해서 2월 23일, 3월 25일, 4월 22일, 5월 24일, 6월 22일, 7월 25일 해서 항상 일정한 액수는 아닌데 400만 원 후반대 돈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 김명자 씨는 누구신가요? 아까는 이제 그 무슨 물품을 사면은 뭐 돈 나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3월 15일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2월 23일, 3월 25일 이후에 나가가지고 잘 네, 모른다. 이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월세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까? 400만 원이 아까 월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월세 400만 원하고 관리비 그게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김영자 씨가 아마 건물 주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사무실에 유상영이나 김수현이라는 사람 와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상영 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수현도 없습니다. 예. 누구 김지현? 수현. 없습니다. 예. 그럼 예상이란 말은 들어본 적 네? 없습니까? 예상, 주식회사 예상. 없습니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WK 관계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는 바를 하나 좀. 그 부분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간략히 그러면 예, 신문하십시오. 저희 검찰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진술을 하셨냐면은 최 회장과 고영태가 K스포츠 재단은 직접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이 되는 수익 사업들은 재단으로부터 WK가 받아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요. 네네. 평소에 최 회장하고 고영태라는 사람이 WK와 관련해서 WK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늘 해왔습니까? 늘 해온 건 아니고 처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했습니다. 늘상 이야기한 적은 그래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 최순실과 고영태가 수익을 얻고자 했는 대상은 WK입니까? K스포츠 재단입니까? 어떤 답을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영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거의 한 적이 없고 처음에만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고영태는 361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올려주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처음 만날 때 한 번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런데 저기 보면 평소에 저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평소에 최순실과 고영태는 K스포츠 재단은 영리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돈이 되는 수익 사업은 재단으로부터 WK가 받아와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그 이미 말 그대로죠. 제가 받아들이기는 재단은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리 사업은 그 재단으로부터 뭐 계약을 따서 받아오든지 어떤 업무 협의를 해서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WK에서 일을 수행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WK의 그 정인이 이야기하는 고객사라는 게 그 K스포츠 재단하고 GKL 정도 두 개
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제가 근무한 동안에 그 그죠. 두 개였습니다. 고객사라는 거는 결국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고객사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대상되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 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K스포츠 재단이나 GKL에서 정인이 재직하는 동안에 실제 수익 사업이 성공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대부분 주신문에만 예. 나온 것 같습니다. 꼭, 생략하시고 예, 꼭 삭제하도록 필요하신 부분만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먼저 그 증인 그 검찰에서 그 진술조서 작성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진술조서를 그 증인의 진술조서 갑제 51호증의 111 진술조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한번 보시고. 자, 이거 증인이 그 검찰에서 그 조사 받으실 때 증인이 말하신 대로 그 이거 진술되어 있는지 다 읽어 보시고 날인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갑제 51호증의 266 진술서를 또 증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 진술서도 마찬가지로 증인이 경험한 대로 증인이 직접 그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주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들은 대폭 줄여서 그 보충할 부분들만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 생략하고 3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삼성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프로그램인 S플래너라는 다이어리 일정을 네. 이렇게 기록하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자, 일정표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증인이 그 검찰 조사할 때 이제 그 검사님한테 이걸 보여주고 캡처한 뒤 이메일로 제출했던 그 S플래너의 자료가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5항 6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항부터 24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에게 그 근로계약서를 한번 내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그 증인이 확대를 좀 앞부분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자 증인이 그 여기 드블루케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저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 갑 해서 회장 최서원 그리고 근로자 을 조성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용자였던 최서원 즉 최순실 씨가에게 를 상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저 고영태하고 그 밑에 있는 격리 지원은 제가 사용자로 되어 있고 그 두 사람이 근로자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최소원 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저 일을 하기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선관주의 의무 중에 하나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최 회장에 보여드리고 결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28항, 29항, 30항 다 생략하고 31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더 블루케이의 자금 집행은 그 집행 전에 이제 구두로 보고를 하고 또 지출 그 품위서를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금 집행을 했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셨는데
그때 보고에 받는 최종 결제자는 그 최서원 즉 최순실 씨였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32장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말 그 수입 지출 내역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순실 씨의 결제를 받았던 건가요? 네, 받았습니다. 저 매월 말 결산을 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첨부 자료로 지출 결의서 각종 영수증들 첨부를 해서 보고를 했고 그 특이한 거는 1월 지출 결의서 1월 사용 내역서 2월 사용 내역서는 제가 보고했을 때 최 회장의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4항, 34항, 35항, 36항 다 생략하고 자 증인 그 회의록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자 증인 한번 봐주세요. 혹시 증인 그 박헌영 과장으로부터 요 그 회의록 혹시 이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회의록만 받았습니다. 회의록은 받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밑에 부분 보면은 이걸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부분 5대 거점. 자 여기 저기 보면 그 이제 박헌영 과장이 줬던 그 보고서에 자 그 5대 거점 인재 육성 사업 해서 5대 거점 지역으로 서울, 하남, 광주, 부산, 제주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증인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 말들이 오가고 회의석상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제가 체육부는 체육과 체육행정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공부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제가 관심 많이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5대 거점 인재 육성 사업이 이게 이제 그 WK가 설립돼 초기에 이제 그 야간의 회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WK에서 수익 사업의 일환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까? 이 내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이게 5대 거점 인재 육성 사업은 K스포츠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K스포츠 재단에 주관을 하면은 그에 대해 관련되는 영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WK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WK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회의록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좀 알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예산날 좀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산. 자, 약간 이 지금 민간 기업으로 치고는 조금 이례적인 표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WK는 이제 최순실 씨의 지금 회사인데 여기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5대 거점 인재 육성 사업은 K스포츠에서 그 비영리 재단이 추입하는 사업인데 자, 예산은 현 종합형 스포츠 클럽 진행 예산 300억 중 일부 플러스 재단 인재 육성 기금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 설립 관련해서 5대 거점 모두 건립 추진해서 관로에 뉴슬리사 비용 공기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의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WK에서 회의한 내용에서 예산은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지역의 그 스포츠 센터를 종합형 스포츠 센터의 비용 예산을 WK에서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설 건립 관련해서 누슬리사가 이 비용을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 공기는 얼마인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그 우리 증인이 그 이 내용 보고서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런 회의에서는 제가 거의 배제가 되어 있었고 가끔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분야가 잘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읽어보곤 했지만은 뭐 큰 의미는 제 입장에서는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네. 증인 K스포츠하고 WK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냥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K스포츠 재단은 제 입장에서는 네. 고객사였고 저는 그걸 수행하는 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증인. 네. 근데 한번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K스포츠 재단에서 5대 거점 그 재단 지금으로 쓰는 비용인데 그 매니지먼트를 그러니까 K스포츠에서 하는 그 매니지먼트 업무를 매니지먼트는 저 K스포츠 WK에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한 거는 예산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해도 제가 뭐저 그건 이- 권한이 없었기 이 때문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똑같은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그 인지하는 거하고 예,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39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0항, 41항, 42항, 43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항 생략하고 45항 생략하고 46항 생략하고 47항 생략하고 48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그 더 블루케이하고 K스포츠 재단 간의 업무 협약 그 최순실 회장의 지시로 문구 3개만 넣어서 네, 예?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했다는 거 그 중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업무 협약 내용 중에 이제 3항이죠. 3항 내용이 향후 K스포츠 재단을 통하여 더 블루K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이익의 일정 %를 재단에 기부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좀 전에 그 진술하실 때도 이 내용은 그거는 최순실 그 회장의 너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안 대통령 말씀하셨죠. 그 업무 인수인계에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증인. 이게 이제 증인이 그 당시 이제 퇴사하면서 놔뒀던 업무 인수인계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항에서 K스포츠 재단과의 업무 협약서라고 돼 있는 게 아까 전에 그때 말했던 그 K스포츠 재단과 맞았던 업무 네, 약정서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증인이 좀 진술하셨지만 50이랑 묻겠습니다. 그 평소에도 그 K스포츠 재단은 지적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익 사업은 그 WK가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셨죠. 네, 네. 자, 그럼 WK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고 K스포츠 재단은 뭐 비영리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그 두 법인은 이제 별개의 재단이고 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설 법인들인데 이런 업무 협약서가 체결된 것은 결국 최순실 회장의 지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검찰에서 이제 조사받으면서 그 이제 검사님이 물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K스포츠를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증언하는데 그거 뭘 설명합니까? 맞는데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소추사의 아유, 중요한 자꾸 부분이에요. 중복하지 마시고요. 예, 딱 생략하겠습니다. 찍어서 물어보세요. 예. 예, 지금 질문이 다 중복됩니다. 예. 자, 증인. 자, 결국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K스포츠 재단 자금으로 건립하는 아까 5대 거점 사업 등 대규모 체육 시설들의 그 관리 운영 등의 수익 사업과 그리고 GKL 등의 그 스포츠 운영팀 매니지먼트 등의 수익 사업을 이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해서 더 블루케이를 설립하였고 그래서 수익 방안을 증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강구하라고 해서
DKL 용역 계약서가 나오고 이런 업무 계약서들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최 회장의 의도 자체는 모릅니다. 모르고 예, 그건 답변 안 하십니다. 의견 묻지 마시고요. 판단해 가는 거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만 물어보시고 그 뒤에 GKL도 다 증언 나온 겁니다. 예, 다 예. 생략하세요. 예. 근데 재판님 저희는 다 생략하고 있는데 그 몇 개를 묻는데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하시나요? 묻는 게 지금 다 중복되는 걸 묻고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새로운 사실을 좀 물어보세요. 재판 그 주임 재판 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근데 똑같은 저기 걸 자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는데 사실관계를 위주로 예. 나오지 않은 얘기를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K스포츠 재단도 최순실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1개월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동구 이사장도 최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정현식 사무총장이 최 회장한테 모든 업무들 다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 회장의 지배 권한, 지배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GKL 흑 체결 부분은 53항, 54항, 55항, 56항, 57항, 58항 그리고 59항부터 64항 그리고 65항, 66항, 69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 나온 거예요. 그 70항, 71항 생략하고 아까 전에 증인 그 이제 2차, 3차 미팅해서 GKL 쪽에서 그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 최순실 회장의 반응이 질책을 해서 GKL 사람이냐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증인은 그때 그런 질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아까 나왔던 해도 되지 그 무슨 질문입니까? 부분도 아까 좀 나왔던 답변하지 얘기긴 않았습니까? 한데요. 네. 예.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고영태 싶었던 씨한테 부분이죠. 얘기했고 그러지 마세요. 고영태 씨가 다시 보고했다. 결국은 그런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예, 78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79항 생략하고 80항 생략하겠습니다. (81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먼저 최순실 회장이 WK 대표이사 우리 증인 면접 볼 당시에 그 최순실 씨가 그 증인에게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많으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만 주력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스포츠를 잘하는 전문가의 김종 전 차관도 그 최순실 씨 구상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시점에서 말할 때 전문가는 저는 그 김종 차관까지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82항, 83항 다 생략하고 84항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보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하지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들을 의견을 듣고서 이 일을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체육과 관련되는 거는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죠. 85항부터 90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1항, 92항 생략하고 9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4항부터 102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백상항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포스코 관련해서 2월 26일 오전경에 포스코 황은영 사장으로부터 내가 위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죄송하고 보내온 제안서 잘 검토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받은 사실 있습니까?
네, 전화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최순실 씨한테 보고했었습니까? 네, 바로 보고했습니다.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의례적인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 사장님한테 제가 저 전화상으로 이야기 드린 거는 그렇게 사죄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투의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최 회장한테 황 사장한테 받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문자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저 문자 한번 제가 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주시면은 지금 증인이 이게 이제 복원된 문자 메시지 내역인데 이게 이제 이런 취지로 포스코 황은영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배드민턴 창단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언짢게 했다면 미안하고 오해를 풀어주기 바랍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창단에 집중하기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스코 배드민턴 창단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자, 106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바로 노승일 부장에게 포스코 그룹 여러 계열사가 각각 후원하고 있는 스포츠팀에 배드민턴, 펜싱, 태권도를 추가하여 통합 스포츠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직접 지시하는 건 제가 보거나 들은 적은 없고요. 다만 그 문건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오자 탈자 그다음 문구가 몇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봐준 적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아까 보셨다고 하는 요 개편한 문구인 건가요? 오탈자 수정했다고 하는. 여기 보면 목차 이렇고 내용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후원 현황 해가지고 위로도 한번 좀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이거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거 빼주시고. 자, 백구항 생략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위를 보면 포스코 측에서 보면은 최초에는 WK에서 여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회사 사정상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거절하니까 최순실 회장이 역정을 내서 졸지에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통합 스포츠팀 창단까지 지금 요구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황이 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사과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맞습니다. 이 문걸 만든 건 맞죠? 네, 그 팩트는 예. 맞습니다. 자, 누슬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WK가 2016년 3월 8일 날 뉴슬리라는 회사하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한 사실 있죠? 라이센스가 아니고 제너럴 어그리먼트라는 일반 협약입니다. 일반 협약.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한번 좀 확대해 주시면 앞면만 위에만. 이게 그때 체결했던 라이센스 제너럴 어그리먼트의 합의서가 맞습니까? 3월 8일 날? 조금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자, 빼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자, 110상망 114항 또 나왔을 때 생략하고 이 지금 좀 전에 지금 주신문 하실 때 우리 증인이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 간의 계약에서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당시 문체부 차관이 참석한 이유는 뉴슬리 외국 회사와의 한국 시공권 공사 영업권 따내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건 의견입니까? 예. 자, 의견 묻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증인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업 간의 계약에서. 제너럴 어그리먼트 맺는 회사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WK하고 뉴슬리 간의 업무 협약 체결도 결국 최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 어떤 내용이십니까? 증인이 그 WK에 관해서 대표이사인데 거기에 관해서 증인의 증언 가운데 간략하게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네,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증언에서 최순실이가 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리고 WK도 사실상 소유주다 이런 증언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WK 회의록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회의록은 주로 저 박은영 과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협약서에 보면 이 WK에서 수익이 나면 20% 내지 30% 이걸 갖다가 수익이 나면 그 K스포츠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취지는 WK가 어디까지나 K스포츠에 상당히 그 이익을 창출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취지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의견을 묻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그런 취지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등한 것은 최 회장이 그렇게 넣으라고 해서 넣은 자,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증인이 재임 중에 WK 수익이 아까 창출되지 않았다 했죠.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모르지만 청와대 수첩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추측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증언하셨죠. 네, 합리적인 추론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이가 대통령과의 그런 청와대 수첩이 와고 가고 그런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했더랬으면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또 WK를 지배했다면 당연히 W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증인이 그 이후에도 증인 이후에 수익에 관해서는 제가 증인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지부진했지만은 증인의 재임 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2달이라는 기간은 그렇죠. 수익을 내기 위한 2달이라는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자주 회의를 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 회의를 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는 최 회장이 주관해서 주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그런 관계가 있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후에도 이익이 잘 창출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지부진하고 이거는 증인의 진술이 대단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관계가 있고 막강한 네, 답변을 영향력이고- 들으시죠. 지금 답변하려고 합니다. 예, 예. 들으시죠.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대답을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2달이라는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간은 상당히 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어쩌면은 GKL 제안서를 그 최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던져주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갔고 그랬으면은 어쩌면은 GKL에서 수긍을 하고 계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진행된 과정에서 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 협상을 해나가고 그래서 3월 초까지 협상 과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증인이 수익이 창출될 수가 없죠, 당연히. 증인이 퇴임한 이후에도 WK는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에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떤 내용을 신문하십니까? 피청구인와의 관계 네. 관련성 예. 신문하시죠. 가 그 아까 그 회사 소개서를 작성해서 증인 생각에는 아마 이제 청와대에 아마 올라갔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그 소개서에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WK는 뭐 어떤 회사고 그다음 거기에 로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하고 뭐 그런 업무들이 기록이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회사와의 어떤 지점이라던가 뭐 독일
회사와의 그 어떤 관련성, 스포츠 마케팅하는 회사의 관련성 이런 얘기도 거기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 속에서는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뭐 독일 에이전트 뭐 해서 저 회사 저기 조직도 상에 별도란으로 만들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청와대 올라간 서류에 독일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예, 기억은 그거는 못하고.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회사에는 최순실 씨와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 조직도에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저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뭐 스포츠 저 매니지먼트 뭐 파트 그다음에 뭐 무슨 이익 창출 파트 무슨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도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종범 경제수석이 1월 20일 날 전화 걸었을 때 미팅 일정이 정해졌다고 전화를 아닙니다. 받으셨잖아요. 그날은 안종범 수석님하고는 전화했을 때는 미팅 일정이나 이런 게 이야기된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GQL 사장하고 네, GKL 사장님하고 미팅 일요일 날 그 전화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때 안종범 수석께서 그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식의 어떤 협상을 하라는 그 어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적은 없고 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받고 그분하고 저 GKL 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올 거니까 받으라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미팅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지에 대한 협상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추측을 한 거는 제안서를 GKL이라는 회사 이름을 GKL 펜싱 배드민턴 남녀 펜싱 배드민턴 선수단 창단 제안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GKL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인지를 한 거고 전화가 와서 모르는데요. 전화 오면은 그 사장님하고 전화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묵시적으로 그 GKL이라고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제안서의 내용이 GQL하고 협상할 내용은 최순실 씨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그 제안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걸 주도한 사람이 최순실 씨가 맞습니까?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2항하고 6항 관련해서 좀 두 가지 네, 말씀 간략히 드리고 신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8-6항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좀 전에 진술하실 때 그 WK는 K스포츠의 자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 회사이고 미르재단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최순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미르재단의 WK와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들어보거나 한 사실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퇴전 이후로 지금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니까 그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증인 이제 당시 근무할 때 네, 모르신다는 당시 거죠? 근무할 때는 있다는 것만 알았고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거는 예,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WK 재직 당시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비슷한 내용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셨잖아요. 네. 그 혹시 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게 되신 거예요? 보통 그건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예? 매스컴에서 방송을 하는 뉴스 같은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인 거죠. 방송이나 이제 언론 이걸 보고 네.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더 없으시면 저희 재판부의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몇 가지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뭐 그 이 회사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인데 그 일에 뭐 청와대 경제수석, 뭐 교문수석, 문체부 차관 이런 분들이 막 연락도 오고 회의에도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피청구인이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이 대통령하고 연결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수첩도 주고. 네. 근데 지금 아까 또 질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최소원 씨나 이 관계된 분들이 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거는 못 들었다 이렇게 못 들으셨다는 거죠. 직접 언급하는 거는. 그렇죠. 직접 뭐 누구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청와대가 개입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뜻과 상관없이 경제수석이나 교문수석 아니면 문체부
차관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시고 아 이거 대통령이 관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 관계 수석 비서관이 둘이나 관여하고 문체부 차관이 관여하니까 아 이게 대통령이 관여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처음 전화를 받은 거는 교문수석님한테 전화 예. 받았었는데 교문수석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는 제가 최 회장이 교문수석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문수석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영문과 뭐 교수고 뭐 사람도 좋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윗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며칠 후에 경제수석께서 전화를 오고 그래서 경제수석을 업무를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그 위에 분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석이 두 분이나 막 연락이 오고 네네.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 당시는 최서원 씨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이고 아까 네네. 증언하셨죠. 예. 그다음에 지금 증인은 그 WK의 대표이사인데 K스포츠에도 사무실이 있었고 명함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왜 다른 그러니까 WK 대표이사가 왜 재단법인의 사무실도 있고 명함도 사용하신 겁니까? 그 명함도 최 회장이 파준 거고 파준데 처음 급여 500만 원 결정하면서 급여를 저도 이해가 잘 안 된 상황이었는데 350은 WK에서 받고 150은 K스포츠에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딴 사람이 사용하는 책상을 제가 갈 때 사용했는데 딱 일주일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정 사무총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급여를 K스포츠 재단에서 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일주일 이후에는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는 WK에서 받고 그 내용도 최 회장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적은 없는데 실제는 가서 업무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서원 씨가 말하기를 K스포츠 명함도 주고 월급 중에 일부는 K스포츠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 받은 적은 없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마지막 질문 전에 그냥 아주 이건 사소한 거라 그냥 궁금해서 묻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이 WK가 처음 설립될 때는 대표이사가 최철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12일 날 설립됐거든요. 그랬다가 1월 15일 날 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증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증인이 퇴사하고 최철로 다시 바뀌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재판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처음 내용입니다. 들었어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대표이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증인이 대표이사인데 네네. 등기부 등본은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증언하시면서 퇴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업이 비정상적이고 자칫하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사업 자체는 GKL에 무슨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펜싱 팀이 설립됐고 포스코에 무슨 스포츠 관련 일을 하고 그 일만 놓고 보면 무슨 범죄와 같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이 이거 권력형 비리가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신 그 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 점은 교문수석님 전화 받고 업무 진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다음에 경제수석님께서 전화하고 업무 연결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 그다음에 김종 차관님께서 좀 업무를 관여하고 하시는 거 등등 그런 부분이 그냥 한 사람만 만약 관여를 했다면은 최 회장께서 이 한 사람하고 관련되겠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여러 분의 들이 다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 전화도 하고 했다는 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WK가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인력들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핵심 역량이나 이런 거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높은 분들의 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서 권력형 비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증인은 이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스포츠는 잘 모르시지만, 예. 증인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지금 블루K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 증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상당히 저 청와대 수석이나 차관 등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증인 말씀에 따르면 최서원 씨가 상당히 자금력도 있다고 들었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저 GKL이나 포스코 등과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회사가 운영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증인 생각에는 그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맡기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작은 회사에서 큰 일을 해서 큰 수익이 생기면 수익은 더 그만큼 커지겠네요. 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네. 그런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 아까 실문 그 부분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민카드가 돼 있는데 네. 구민카드가 매월 1일 날 출금이 되는데 카드는 3개 발부가 됐죠. 네, 법인카드 3장 근데 있었습니다. 그 3개가 합쳐진 금액입니까?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 합쳐진 네, 결제일이 매월 초에 해서 합쳐진 금액으로 결제됐습니다. 대충 뭐 증인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제가 사용한 건 한 50만 원 정도 쓰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비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회의에서 증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증인이 그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제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후에 오후 2시부터 변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